이만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북한 미림대학의 실체. 2015년 10월 청와대와 외교부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북한 해커 부대가 청와대와 외교부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한 것. 그리고 2016년 12월 창군 이래 최초로 국방부 인트라넷이 뚫렸다. 이 역시 북한 해커 부대가 한국의 군사 기밀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것. 국가 안보를 흔드는 소리 없는 전쟁. 사이버 전사로 불리는 북한 해커 부대는 지금도 한국 핵심 기관 전산망을 노리고 있는데, 베일에 가려진 북한 해커 부대. 그들을 양성하는 미림대학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2017년에도 계속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모실 분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네. 토니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바로 평양 비밀 군사학교의 내부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북한의 청와대, 외교부, 국회 해킹 사건. 이 사건의 배우인 북한의 해커 부대를 양성하는 비밀 학교를 나오신 분인데요. 이 북한판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평양 미림대학에서 대남 사이버 전사로 키워졌던 장세율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카이스트 미림군사대학을 나온 장세열이라고 합니다. 오, 대박. 저는 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어떻게 양성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좀 제가 아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실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전에 오신 분들, 네. 한송이 씨랑 이런 분들 알아요? 이 미림학교? 저희는 이제 미림대학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기술대학이라든가理科대학 이런 건 알았는데 미림대학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그걸 아셔야 되죠. 2차 수제 교육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어요. 이공계 대학을 나왔는데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처럼 미림대학이라 그거를 특정 대학들에 다 집하고 있어요. 네, 이제 수재들만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림대학 같은 경우는 성신구역 미림동에 있어서 미림대학이라고 해서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웃긴 경우는 99년도 우리 남한에서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밀군사대학이라고 이름을 고치기도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기자셨던 김길선 선생님은 알았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김일성 종합대학은요, 북한의 당, 군, 정 모든 분야를 거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엘리트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네. 그건 혁명 역사가 첫째예요. 네. 정치적으로 무장돼야 되는 인재를 키우는데요. 성분이 첫째고, 네. 그 이론이 첫째고. 근데 이분 같은 분야는 이 두뇌가 첫째예요. 머리가 좋아야죠. 우린 말 잘해도 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장세우 선생님, 아니, 갑자기 달라 보이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학에 가는 사람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름 있는 대학에서 이공계 쪽에서 수재들만 가는데요. 그러니까 김정 선생님보다 똑똑하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저야 뭐 저기 아무리 대학을 나왔다 과학원에 있어야 뭘 합니까? 컴퓨터 오락실이나 하고 있어요. 저분이 탈북자 중에는 유명하신데 3만 명 탈북자 중에 유일하게 미림대학 나오신 분으로. 야, 진짜 천재다. 미림대학의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입니다. 그리고 대어명으로 미림군사대학이라고 했고요. 인민군 군사대학이라는 그거를 해서 사회대학보다는 좀 분류가 되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김책공업대학, 그리고 평성理科대학, 이게 다 중앙급의 사회에서는 진짜 수재급의 대학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민군에서만큼은 미림대학을 수재대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대학이다 보니까 철조망도 좀 다른 데보다는 이제 높이 좀 쳤고요. 사회에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보안이 다른 대학보다도, 다른 기술대학들이 많았는데 그 기술대학보다도 더 엄격히 통제가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뭐 북한은 뭐 돈 있고 백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림대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미림대학만큼은 절대 뇌물이 안 통합니다. 절대 뇌물이 안 통합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과 같이 한날 한시 동시에 칩니다. 네. 그 동시에 치는데 필답과 구답으로 갈라서 시험을 치는데 모든 대학교 입시 시험과 같이 다과목 6개 과목입니다. 뭐 혁명 역사, 수학, 물리, 외국어, 화학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과목을 치는데요. 필답 시험을 치면 그 시험이 바로 공기가 됩니다. 그 시험 최소 시험지를 딱 거들 가면은 바로 뒤에 이 간평원들이 서서 그거를 다 채점을 합니다. 교수들, 박사들이 다 모여서 채점을 해서 바로 죽지에 틀린 거는 틀리고 이런 걸 합니다. 우선 그걸 가지고 어떤 방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어떤 싫어도. 부정행위가 있을까 봐, 빼액이 있을까 봐. 그다음에 3,500명 중에서 100명을 섞어놓은 겁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가 미림대학이고요. 101등부터 무슨 160등까지가 항공대학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이제 장세율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미림대학교를 나오면은 모두가 다 해커가 되는지랑 그다음에 이 북한의 해커들은 진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한데. 예. 이 미림대학은 이게 5개 전문 학과가 있는데 일단 한 개 학과가 이런 해커 학부입니다. 그 학부에서는 그 8개 조가 존재를 했는데 2개 조가 전문 적국의 그런 전산 프로그램 내지는 응용 프로그램, 네. 그리고 각종 코드 분석 네. 이런 거를 해서 해킹 부대로 양성이 되는 거죠. 실제 참 그때 이 한국에서 쓰는 작전 전술 프로그램이 돼 있는 장착이 돼 있는 컴퓨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됐다고 해도 데이터화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한국군의 배치가 정말 상세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작전 지도안을 누가 뽑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한국 내에 침투한 어떤 이제 북한의 공작원들이지 네. 않을까. 대여명, 부대명 그리고 그게 이 어떤 하역을 가지고 있고 몇 문이 배치돼 있고 이런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도를 우리가 가지고 주타격 방향, 보조타격 방향 그리고 각종 이제 우리 전술안을 짜거든요. 그 해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전산망, 이 시뮬레이션, 이 전산망을 그대로 들여다가 그 전산망에 관한 공격 그리고 전산망을 뚫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는 전산망, 그 인터넷 라인을 통한 온라인을 통한 뭐 습격 내지는 마비 교란이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모바일로 많이 이전을 하다 나니까 모바일 쪽에 공격 타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보이스피싱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팸 문자를 보내면 그거를 누르는 순간 그 핸드폰과 연결됐던 뭐 연락처, 이메일 모든 게 싹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림대 졸업생들 정찰청국의 3국이 기술정찰국인데 그걸 가지고 심리전을 하는 거죠. 정말 스팸 문자도 보내고 비방글도 보내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종 진짜 비난글도 쓰고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가장 많이 공격 라인으로 지금 타켓을 잡는 게 위챗이라고 중국에서 있습니다. 그것도요? 예, 그쪽에서 어떤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면 절대 그걸 클릭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자기 컴퓨터와 연결됐던 모든 친구들, 자기 뭐 이 동료들 핸드폰 번호 내지는 이메일 주소가 날아가는 거죠. 북한이 왜 그렇게 화끈 부대에 그 목숨을 거는 겁니까? 이 북한군 그리고 이제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때문에요. 이 사이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적은 역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사이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북한에서 실제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봐서 수천억 원의 어떤 경제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네. 비밀 노출 정말 막대한 그 피해라는 게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타격을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게 이게 핵발전소까지 문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 독립적인 라인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조가 있는데
이 A조에서 B조에서 하는 업무를 모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해외의 이런 기지를 자꾸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좀 추적이 어렵죠. 이거는 진짜 그러면 잡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아마 좀 난항을 겪고 있죠. 죄송하지만 해킹당하면 진짜 곤란한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국방부 말고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전력망입니다. 이게 제일 공격하기도 쉽고 가장 사회를 아예 암흑 세상으로 만들 수 블랙아웃 그냥 시켜버리는 거죠? 전력망을 혈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사이의 혈맥은 전기인데 전기만 그리고 공급 라인을 차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들어가서 먹는 거는 그건 식은죽 먹기다. 저는 진짜 지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통신사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저희가 왜 요즘에 재난 문자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꾸미면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뭐 폭격이 곧 시작될 수도 있으니 대피하셔라. 와. 이런 문자가 만약 오면 맞아요. 혼란이 굉장히 크게 그렇죠. 확 올 수 진짜 있는. 무섭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전력망이 뚫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한미연합사의 발전된 장비, 무기 장비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림대학 졸업생들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 모든 발전된 장비를 색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김정일의 결심이었어요. 모든 여기 최신 무기들이 GPS 조종 체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통신망도 100% 이 전산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마비가 되고 나면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네요. 예, 유선 방송, 뭐 유선을 중시하는 이유가 통신병들이 정말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유선을 아직도 하는데 한국의 발전된 전자전 부대에서 장애, 무선 장애를 넣고 파괴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수기도 모든 병사들이 신병 때부터 수기를 배우는 것도 네네네. 예, 바로 요즘 전쟁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그 EMP탄입니까? 그렇죠. EMP탄이라 해서 전력 마비 통신망 쓰는 거죠? 순간이 그게 터뜨리면 그 주변의 모든 이 통신망은 완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네요, 해커 부대.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런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예, 해킹 사례. 그러니까 마비 교란시키고 그리고 정보를 탈취해가는 이런 사건들은 많은데 이게 농협 해킹 사건도 실제 북한이 진행을 했고요. 북한에서 사이버를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제와 같은 그런 거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야, 너희 왜서 우리 보고 자꾸 공격자라고 우리 침해자라고 그리냐. 우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거기 중국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이 사이버 테러 이런 어떤 정책 목적의 사이버 테러단이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하고 발뺌을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전에 목숨을 거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컴퓨터 전공 해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더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인트라넷을 쓰거든요. 강명 인트라넷이라는 국가 자체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국제 인터넷 공간은 지금 부분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그걸 전국적으로 지금 깔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실제 공격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어도 공격 타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간적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북한 주민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미림대학인데요. 그만큼 북한 미림대학은 보안도 아주 철저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우리 신은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북한 미림대학 학생들은 네모를 들고 외출하면 처벌받는다. 네, 북한 해커를 양성하는 미림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가장 필요한 이것을 들고 외출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노트북이겠죠. 컴퓨터와 노트북이지, 노트북. 패드? 예? 패드? 키보드? 패드? 김보람 씨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펼쳐본 거.
누나 잡지? 누나 잡지? 책받침? 누나 씨가 뭐예요? 성경. 아 그냥 예쁜 누나에 있는 잡지. 책받침. 아, 백신. 예쁜 누나들. 아 성인 잡지.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교과서를 들고 외출하면 처벌을 받는다입니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라는 교과서죠. 생각이 드는데 왜 학생이 교과서를 들고 다니면 그러게 말이야. 처벌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미림대학은 군사대학이고 이런 보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정말 철저하죠. 모든 교과서들이 기무도서라고 비밀도서로 일단 규정돼 있고요. 보안 규정상 미림대학생들은 외부로 나갈 때 교과서는 물론 자기가 쓰던 공책 이런 휴지 조각 하나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실제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합니다. 공동 변소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 공동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북한에는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이런 교과서 내지는 공책 휴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휴지로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공동 화장실의 인분을 인민무력부 후방사령부에서 부업지에 가져가느라고 그걸 전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용을 하던 우리가 썼던 어떤 공책이라든가 교과서가 거기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인분에 같이 딸려간다. 그래 밭에 인분은 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거기 건조하면은 그 휴지가 날려서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아유. 참 유치한 것 같기도 말이죠. 그런 걸 누가 봐야 만지기도 싫은데. 너무 앞서갔다.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요즘에 그 USB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이렇게 싹 그건 위병초소에서 나갈 때 이제 부대 병영 밖으로 나갈 때 위병초소를 거쳐서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건물에 다 수색해요?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온몸을? 그러면 노트 사용했던 노트 같은 거는 졸업할 때 뭐 불태우나요? 그렇죠. 그거는 100% 다 압수를 하고요. 이게 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 미림대학 모든 교과서들은 이 자기 자체 이런 시리즈 넘버 같은 그런 게가 있는데요. 대단해. 그것대로 공급을 했다가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또 후배들한테 보여지고 이게 좀 이제 낡았다 새롭게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하면 이전에 봤던 교과서는 다 서각을 하고. 무섭다. 전 정말 궁금한 게 미림대학 해커들은 그 환경이 어떻게 좋습니까? 저희는 수제대학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우가 좋았습니다. 새벽에 제길관이 이제 기상 신호를 하기 전에 다 일일이 이제 깨워서 이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우유 전용차가 다니거든요. 가서 새 우유를 받아다가 새벽에 먹이고요. 그리고 매일 오리 반마리씩 줍니다. 오리 반마리. 오리요? 예. 매일 그것도? 그렇죠. 매일입니다. 이게 40일 오리라고요. 이게 오리 중에서 40일 키운 게 뼈까지 다 먹어서 가장 효과 있는 게 40일 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밥만 먹으면은 그 식당 뒤에 앉아가지고 그 오리털을 뽑거든요. 그저 뭐 트럭으로 와서 그저 몇천 넣으면은 학생들이 그 뽑는 것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뽑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통째로 주는군요. 뽑아서 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물 말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털만 뽑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그걸 가공을 해서 대박이다. 점심마다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이야기 사실 우리 이만갑답게 재밌게 풀었습니다. 네. 왜냐면 뭐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푼 게 아니라 장세율 스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는 북한일 것도 같고 그렇게 젊은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북한을 떠나서 사실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좀 되돌아 생각하면 어때요? 북한은 장세율 선생님에게 있어서. 참 아픔을 많이 준 고향이긴 하지만 좀 너무 그리운 것인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점점 이제 세월이 이제 8년 차인데요. 세월이 가면서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사실 형제들도 저 때문에 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고요. 호르몬이 지금 혼자 저희 이제 조카들 데리고 지금 사시는데 정말 죽더라도 가보고 죽고 싶은 생각. 그죠?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고향인 것 같습니다. 참 아픔을 준 곳인데 불구하고 그리움이 남아있는 그런 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17 북한에 어떤 것이 유행일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은 장마당에서 북한 청년들의 인기 폭발인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래 오시라요. 아니 최지현 동무 이게 뭔 줄 알고 이걸 그렇게 사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얼른 빨리 대차게 설명 좀 해주시라요.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라요. 요건 바로 2017년 북한을 강타할 최신 유행 상품 울림입니다. 울림이요? 와, 정말 게임이 많네요. 요거 뭐 게임기인가요? 오해하지 마시라요. 북한 태블릿 PC가 인터넷이 안 되지만 게임하기엔 딱입니다. 무슨 게임이 있나요? 탑쌓기, 피아노 치기, 알까기까지 60개가 넘는 게임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알까기 게임 참 재밌겠네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딱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 동무 혹시 저한테 딱 맞는 기능은 없을까요? 왜요,가시오? 바로 요리 사업하는 석천동맥에 딱 맞는 북한 가정 요리를 소개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원 동무? 저 이래봬도 이태원에서 요리 좀 하는 남자라요. 아이고, 오해하지 마시라요. 북한 요리로 사업하면 이태원의 건물 2개는 올릴 수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북한 태블릿 PC 어서 주시라요. 이거 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면 돼요? 그래서 쌀 500kg만 주시라요. 오, 너무 비싸다. 쌀 500kg. 아니, 최주현 동무 지금 저한테 모른다고 바가지 씌우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쌀 500kg면 싼 거예요. 택배로 붙여드리겠어요? 쌀 500kg. 오늘 체질 매대는 문 닫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성 동무들 날래 모이시라요. 네. 뭐? 너무 봐라. 아니, 은하 동무. 네. 무슨 좋은 물건 들어왔습니까? 어머머머, 뜨투리 동무. 요건 바로 2017년 북한을 강타할 북한 최신 화장품 금강산입니다. 아니, 이 화장품은 남조선 화장품이랑 비슷한데 남조선 화장품 아닙니까? 수리 동무 오해하지 마시라요. 보기에는 한국의 설화땡과 조금 비슷하지만 바르면 저처럼 피부가 뽀얗고 탱탱한 북조선 화장품입니다. 오, 그래요? 남편이랑 좋은 날에 발라야겠어요. 절 한번 믿어보시고 이거 구매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리 동무나 아마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은하 동무. 네? 아니, 지금 내 얼굴 지금 이렇다고 나 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리 동무. 그렇게 흥분하시면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바르는 순간 피부가 뽀얗고 투명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싶다면 바로 금강산 화장품을 선택하시라요. 은하 동무처럼 이뻐질 수 있다면 나 고르겠어요. 이거 포장해. 포장해. 2017년 북한을 강타할 최신 유행 상품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리만갑 장마당 판매원 신은혜였습니다. 와, 재밌다.
예, 2017 북한을 강타할 유행 상품. 예, 아우 정주리 씨 정말 북한 사투리부터 교포 사투리 정말. 아니 저는 북한 사투리 잘 못해가지고 아까 은하 씨한테 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 네, 2017 북한을 강타할 유행 상품 여기 보면은 이제 울림이라고 써 있는 태블릿 PC. 예, 이 상품이 최신 상품이라고 해요. 예, 주연 씨, 네. 태블릿 PC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막대기 폰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작은데 저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 있는 집들에선 저걸 다 구매를 해서 게임을 놀거나 책을 보거나 이제 좀 사전을 보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거든요. 거기는 책을 다 보면 그럼 새로운 걸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저는 책을 한 2,500권을 모았댔거든요. 넣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텍스트 문서들이 엄청 많은데 블루투스로 계속 옮겨서 저한테 넣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태블릿 PC 활용법이 또 여기 동영상으로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게 그런데 이게 있으면서 그러면 한국 드라마는 더 막 여기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나요? 한국 드라마도? 네, 거기 SD 카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카드나 USB에다가 그 노트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 끼우고 혼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죠. 그다음에 그걸 떼가닥 빼서 어디다 깊숙이 숨겨야 돼요. 네. 그냥 놓고 있다가 단속되니까. 자, 이게 지금 게임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선 지금 쓰지 않는 게임들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뭐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 태블릿 PC 하면은 뭐 인터넷이 돼야 아, 재밌는데. 그게 뭐 인터넷이야. 여기서 뭘 어. SNS라든지 뭐 이메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태블릿 PC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이상해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 기껏해야 드라마 다운받아서 보고 이러는데 이거 걸릴까 봐 또 조마조마하겠죠. 그쵸, 예. 그쵸. 그죠, 주현 씨? 네, 특히 이거는 인기가 있는 게 그 어머니들이 미용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명한 미용실은 엄청 아침에 가면 저녁 때 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심심하니까 돈 많은 그 마님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서 이거 보거든요. 그 아무튼 이건 그렇다고 치고 화장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은 얼핏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가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설땡땡이라고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 장미영 씨, 이 화장품 아세요? 아, 네. 북한에 되게 유명한 그 화장품이거든요. 새로 나온 화장품인데 북한의 그 이설주랑 그 여배우들이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외국에도 수출 많이 하고 하는데 가격은 막 스킨 하나에 북한 돈으로 한 50만 정도. 근데 그 리설주나 이런 사람이 북한 화장품을 쓸까요, 진짜? 근데 그 팔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거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설주도 쓰고 막 여배우들도 쓰고 막 외국에도 수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설주가 쓴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좀 혹하고 하는 거죠. 오. 이게 지금 향기가 너무 좋아요. 뭐예요? 아, 진짜? 이거 이거 빅토리아 땡땡땡에 있는 그 향수 향이랑 비슷한데요? 거기 그 바디로션? 향기 좋네. 왜 이렇게 좋아? 손에다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꼭 애기 화장품 같이 미끌미끌해요. 와, 진짜? 아, 그런데 이게 흡수는 잘 안 되네요. 아, 진짜? 겉돌아요. 냄새는 되게 좋아. 좋아요? 냄새는 진짜 무슨 향이에요? 그냥 나 궁금해. 이게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다. 네. 야, 이 향이 향은 좋아요. 독하지가 않네. 근데 저는 이게 있으면 만약에 얼굴에는 좀 그렇고 바디에 바르면 참 향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우리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도 최상위 물건입니다. 저기 화장품이. 우리가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란 그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근데 김정일이 신우수 화장품에 가서 공장에 가서 저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게끔 했고 또 그 이름을 범향이라고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 인기가 지금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장마당에서 그래서 중간가 하면은 65원부터 중국돈 100원 사이예요. 150원이면 최고가 모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100원이라면은 쌀 한 지대예요. 쌀 한 지대 우리 25kg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막 그렇게 쓸 상황이 못 되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 때 뇌물로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또 아니면 또 보액일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장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 거보다 더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북한 거 우리나라째라서 써보자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 돈으로 보통 300원짜리 이렇게 한 포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거도 한 200원 정도면 엄청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력이 너무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 제품 이렇게 비싸서 못 쓰냐 이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니까 한국 거 사서 이걸 안 쓰거든요. 맞아요. 저기 궁금한 게 북한도 이렇게 화장품 샘플 같은 거 주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샘플이란 게 없어요. 네. 저는 화장품 거기 가면은 샘플 받으러 가기 때문에 가서 하나만 싸도 샘플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샘플 받으러 가요, 화장품. 한국에서? 네. 아니 나는 한국에 와서 샘플이라서 이게 무슨 인가 했어요. 근데 나를 이만큼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를 왜 거저 주는가? 돈 내야 되는가? 이거는 인사로 도움으로 주는 기라더라고요. 아니 사실 너무 지금 귀엽고 밝고 그런데 고생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탈북할 때 뭐가 좀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2007년도에 온 가족이 탈북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딱 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국으로 올라는 찰나에 북송이 된 거예요. 가족 전체가 어떤 주변 사람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항에 붙들려 가서 그때가 진짜 힘들었죠. 온 가족이 붙들렸으니까 막 뭐라 해야 될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젠 죽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때 저는 어리니까 언니랑 엄마랑 아빠는 단련소에 갔었고 저는 구호소로 보내졌었어요. 구호소는 어떤 곳이에요? 구호소는 강제로 고아가 되거나 아니면 고아인 애들을 관리해주는 곳이에요. 고아원이구나 일종의. 네, 처음에 갔는데 너무 허름한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화장실이 없으면 그 용변은 어디다 봐요? 땅 파고 하든가 아니면 쓰레기장 같은 데 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든가 또 휴지도 없거든요. 휴지가 없으니까 막 옥수수 껍데기 같은 거 아니면 옥수수 다 밝으면 똥채기가 남아요. 그걸로 쓰던가 나무 이파리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아유 그 어린 것들이. 그리고 일단 하루 종일 일만 시켜요. 무슨 일이요? 관련되는 어린아이한테?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예. 저희가 북송된 시기가 가을 거지를 그냥 죽으려고 시키는 거죠. 어떻게 견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여기 안 있으면은 엄마가 나를 못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데 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는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달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있어야겠다. 힘들어도 엄마가 찾아올 테니까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정도 되는 애가 가을 거지하고 거기서 그러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와. 아버지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당연하죠. 그때 아빠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탄광 같은 데 보내줘 석탄 캐거나 아니면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가서 금 캐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 네, 엄마는 그때 저 때문에 제가 글을 모른다고 했던 이유로 엄청 맞았거든요. 전에 엄마가 복송되면은 만약에 보이부 사람이 너한테 혹시 너 글 아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글 기육자도 몰라요 이랬는데 엄마한테 네 자식 교육 안 시키고 뭐 하냐고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부 사람들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 그때 당시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두를 신고 있는데 되게 뾰족해요. 네. 그걸로 엄청 차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아팠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항상 통증을 안고 살아요. 네.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울어야 되겠는데 울면 또 혼나요. 뭘 잘했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예. 울음 참고 막 이러고. 엄마가 눈앞에서 구두발로 맞는 걸 봤어요? 봤죠. 옆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보이부 사람들 보면 정말 막 온몸 다 떨리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국 와서도 경찰 아저씨도 보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숨어야 될 것 같고. 한국엔 자. 같이 왔어요? 엄마랑 돌아가시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북한에서요? 네. 혼자 왔어요? 언니랑 친언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젊으실 텐데? 젊으신데 그 아빠는 그때 북송했을 당시에 단련대에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와가지고 그때 보고 못 봤어요. 아니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 굴이 무너져서 돌아가셨다고 갱도가 근데 무너져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시신도 근데 시신도 못 봤죠. 엄마는요? 엄마는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셨으니까 계속 병으로 앓다가 마지막에는 배에 막 물 차고 막 근데 치료 못 받고 약물 투하 못 하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엄마가 마지막에 엄마가 유언 남긴 거예요. 너희 한국 가라고. 엄마가? 한국 가서 좀 잘 살아달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진짜 이거는 나쁜 놈들이야.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게 사람도 아니지 이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상에.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충성심이 되게 많았어요. 막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뭔가 나라가 내 부모 뺏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마침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달보고 이렇게 하고. 다행이다. 오늘 옥선 씨가 그 힘들게 겪었던 그 북한 구호소에서 겪었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오셨다고 해요. 우리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네, 옥선 씨가 이 약간 쓰레기 더미에 이제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왜 간 거예요? 저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일 다 끝나면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혹시라도 쓰레기장에 뭐가 있을까? 혹시 뭐 주워올 게 있을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쓰레기장 가면은 막 땅 파거나 막 이렇게 막 드시면은 구리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몇백 그램 이렇게 모아서 팔면은 꽤 돈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있나. 아유. 썩은 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썩은 배를 막 진짜 허겁지겁 먹고 막 그랬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도.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배 같은 거는 듣기에 어른들이 듣기에 썩은 배 먹어도 안 상한다고 몸 안 상한다고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왜 12살짜리 아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게. 집에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때 저기가 구호소인데 밥을 줘도 그런 옥수수 쌀 내고 이거 막 찌꺼기 같은 거 못 먹을 거 막 그런 거 주거든요.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애들끼리 있으면 나라에서 먹을 거 갖다 안 줘요? 죽지 못할 만큼 줘요. 이야. 저 때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저 다리 보이죠? 네. 저기 다리 보이는데 저 다리 올라가서 죽어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니 그때는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서?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살아야 된다고. 힘들면 자연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나 봐요. 이렇게 철이 좀 일찍 들었거든요.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죽고 싶었어요.
다음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은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게 그 구호소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 질 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 그림이 옥수수 가을 거지를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 때가 가을이니까 진짜 추워요. 근데 보시면 되게 여름 옷이거든요. 근데 여름 옷인데 서서 이렇게 옥수수를 따게 해가지고 동상 걸리고 막 추워서. 네. 아니 옥수수가 여름 아니에요? 늦여름? 아니에요. 아니죠. 가을이. 추워요. 근데 북쪽 끝이다 보니까 가을이면 진짜 추워요. 옥수수 딸 때가 되면 동상이 걸리죠. 뭐. 눈이 내린 다음에 따요 완전. 8월 15일이면 겨울지 않아가지고. 북한이 해령이니까 예, 해령 지역. 세상에 옥수수 달식에 동상이 걸려서 여름 옷을 입고 근데 정말 많이 일하거든요. 저렇게 일하고 가도 밥을 정말 못 먹을 거 줘요. 옷 빨래는 해줘요? 구호소에서? 해줄 리가 없죠. 저거를 한 번도 안 빨고 한 번도 못 갈아입고 엄마 올 때까지 입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몇 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4개월. 4개월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빨아준다고요? 빨아줄 리가 없죠. 내 몸도 그때까지 내 몸도 못 빨았었어요. 저렇게 옥수수 따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걸 따가도 마땅히 구워 먹을 때도 없고 삶아 먹을 때도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면 생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 네, 들고 생을 먹은 적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옥수수를? 생옥수수를 먹을 거야 배고프니까요. 그래 저거 따다가 들키면은요 엄청 맞아대요. 그게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거기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저렇게 옥수수를 많이 따는데 솔직히 저 옥수수 하나씩만 줘도 될 텐데 그걸 저기 구호소라는 게 애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기 권한의 행거지게 갑자기 고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긴 한데 결국은 그 어린 아이들의 인용 착취,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가만히 안 두는구나. 걔네들을 너희가 나라에서 그래도 조금씩 굶어 죽지 않게 주니까 대신 너희들은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저 토지 밭에 나가 있고. 속옷 같은 거는 줘요? 아예 안 줘요. 그러면 저 옷만 준다고 겉옷만? 저거는 제가 북송대 때 입고 있던 옷. 아니 여자아이들인데 아무리 어려도 속옷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아 입든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입든. 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 주죠. 저도 구호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 미성년자다 보니까 구호소에 넣은 거예요. 근데 방금 속옷 주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 속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봤어요. 근데 언니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자고 있는데 속옷을 이렇게 벗겨가는 거예요. 어머. 중국 속옷이라고. 그래서 언니가 와서 내 동생한테 지금 뭐 하냐고 막 소리치니까 근데 거기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다 붙어가지고 이걸 벗겨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 지원을 못 받고 나한테 있는 거 지키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 누가 훔쳐갔던? 거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요. 구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눈에는 남의 거를 뺏어가지고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옷이든 아니면 속옷이든 그렇게 훔쳐가지고 파는 거죠. 아 이건 이게 인간으로서 무슨 인권이라는 무슨 그런 고급 단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 대접으로 해주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 이런 친구들한테 나오는 선물이 있어요. 이제 그 4월 15일이라든가 이제 그럴 때 간식이 나오거든요. 한 킬로씩.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책임자 같은 그 사람이 싹 빼사다가 자기 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장마당에 팔아다가 그 용돈을 자기가 써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옷을 하나도 안 사주고 그냥 일만 시켜요. 그리고 그 이걸 또 감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야 너희 먹었다고 해라. 너희 다 받았다. 맞아요. 안 먹었다고 하게 되면 두들겨 맞으니까 나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하니까 이 사람 손에서 그래도 붙어 살아야 되니까 나이 어린 아들은 네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원수만큼 착취를 하는 거예요. 구호소 직원들이. 저희 동네도 그 구호소 그 식모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그 공급되는 식량 반 이상을 뜯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구호를 하는 곳이지 전혀 구호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예쁘장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관리하는 남자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데려다가 자기 발을 씻기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시킨대요. 그런 경우가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진짜 막 속 떨려.
그러니까 네. 자기의 하녀 다루듯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바람도 하다. 이 그림 보면은 이제 그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북한 고소도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기도 합니까? 아,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사실은 옷이 너무 허름하다 보니까 옷 달라고 선생님한테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맞았냐면 선생님 저 신발이 너무 신지 못하게 됐는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이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본 거예요.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친구를 때리는 장면. 네, 제가 그래서 옷 달라고도 못하고 다시 그러니까 신발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신발이 오죽하면. 보면 되게 신을 수 없어요. 근데 신발을 다 신을 나오지 수 발가락이라. 없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그 말만 했는데 때리는 거잖아요. 딱 신발 보고 그게 어떠서 그러냐고. 말로 해도 되는데. 네.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면은 그 장마당에 나가면 꽃제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떠돌아다니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 뭐라 이제 보안원들이 이제 자기 구역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그 구호소란데 이렇게 같이 넣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옷 좀 잘 입은 애는 이제 옷을 뺏겨서 이제 팔아먹을 거고 이제 못 입은 애는 이제 한쪽 구석에 가 있고 이제 엄청 막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생지옥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거기 13살 좀 지나게 되면 애들이 거기서 뛰쳐나와요. 꽃제비로 사는 게 더 나오니까 그게 차라리 또 배불리 먹거든요. 맞아. 예, 뭐 주워 먹던 어쨌든 간에. 근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어디 가서 훔쳐도 못 먹고 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하는 거예요. 홍사범 씨 그림 보세요.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재회인데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아, 저 때가 제가 구호소 생활을 하고 나서 엄마가 단련대 생활하다가 엄마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 엄마랑 만난 거구나. 네, 병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저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엄마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진짜 몸에 이렇게 가죽밖에 없는 아유. 거예요. 아, 나는 그 정말 초라한 엄마 모습에 너무 눈물 나고 일단 엄마가 나를 찾아온 그 기쁨에 막 정말 서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제 모습 보고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겨울인데 정말 한겨울인데 여름 옷 입고 있고 아유. 씻지도 못해가지고 애가 다 막 꼬질꼬질하고 일단 못 먹었으니까 살도 다 빠지고 일단 온몸에 머리니가 득실득실했어요. 이렇게 두피가 하얗게 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머리니가 많았거든요. 근데 옷에도 진짜 딱 보더니 너무 못 보겠대요. 빨리 여기서 떠나자고. 아유. 여기 못 있겠다. 가자고. 엄마가 옷도 사주고 또 씻겨주고 그럴게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유.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랑 먹고 살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도 돈이 없을 테고. 갔는데 뭐 없죠.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고에서 뭐 거의 끼니를 못 거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봄이 그때 막 겨울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나물 캘 것도 없고 이랬는데 집을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닭을 또 한 마리 누가 줘서 키우게 됐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닭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라도 먹자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막 밥처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닭모이를. 정말. 그 자식이 그거 먹을 때 보는 엄마 마음은 진짜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 생각하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엄마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맨날 밤이면 이렇게 사람 아프면 이렇게 시름소리 내잖아요. 그게 안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엄마 딸로 태어났지 말고 원망한 적이 엄청 많아요. 살아계실 때도.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지금 상상도 못할 아픔들을 겪고 그게 상처가 돼서 남아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뭐 말도 예쁘게 하고 귀엽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처가 좀 남아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없어지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많은 도움도 주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살 때 내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러고 살았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